네, 이어지는 코너 바로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인데, 자, 오늘의 사연 어떤 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올해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1년 전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몇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제게 당뇨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험에서 당뇨 진단비가 나온다는 걸 알고 신청을 했는데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아니, 황당해서 알아보니까 제가 보험 가입 전에 당뇨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는 걸 보험사에서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심각하지 않았기에 진단을 받았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험 설계사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었는데요. 보험료를 잘 내고 있었는데 보험을 해지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 이런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도 좀 감정이입이 돼서 봤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이윤수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많이 억울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억울하죠. 네, 그렇죠. 초기 당뇨면은 아무래도 충분히 잊을 수 있을 만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것 때문에 해지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 여러 네. 사연들이 되게 많은데 사례들이 예. 일단적으로 당뇨 진단을 자기가 받았건 안 받았건 어쨌든 기억을 못 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뇨라는 진단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심사팀에서 보험회사에서 나가서 조회를 좀 해보니까는 진단받은 결과가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고지를 안 하고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서 강제 해지가 당하고 보험금도 당연히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아, 내 의지든 의지가 아니든 예. 간에 이게 이제 고지 의무라는 걸 맞아요. 위반한 사례가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일단적으로 상식적으로 진짜로 생각할 게 보험 가입 시 뭐 이제 보험료도 중요하고 납입 기간, 갱신이나 비갱신이나 어떤 걸 가입할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고지 의무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은 고지 의무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고지를 할 때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서 있는 거죠. 일단은 고지 의무 시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이냐면은 중요 사항 같은 거를 회사에 그 사실을 그리고 알았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정확하게 고지를 하지 않으면은 회사 측에서는 보험료 거기에 대한 해당이 됐든 안 됐든 그 보험료를 삭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담보를 해당되는 보험료를 부담보로 가르다든가 일단적으로 부담보로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예.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강제 해지를 하고 또 해지를 했다고 하면은 보험 취소됐으면은 나는 이때 또 보험료는 돌려주나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해지 환급금만 딱 돌려주고 보험이 장소적으로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러게요. 지금 한 가지 사례를 만나봤지만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고지 의무 위반 때문에 맞아요. 낭패를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과거 병력을 자기가 인지하지를 못해서 고지 의무를 우연치 않게 그냥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이렇게 가입을 한 경우도 있어요. 일단적으로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해왔는데 과거 병력에서 고지 의무 위반 사례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과거 이력을 체크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이 당시에 그냥 TM이나 이런 걸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적으로 거의 모든 설계사가 물어보지 않지는 않아요. 거의 다 고지 의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뭐 병력은 있으신가 이렇게 물어보겠지만은 그거를 뭐 간과하고 그냥 3개월 이내 치료력이 없다는 거를 고지를 했는데 그 이후로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가고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구력이 기존에 있었던 거죠. 그것도 많이 있어갖고 이분들은 아예 그냥 사실관계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예 않았어요. 그리고 해지가 아예 당한 사례들도 많죠. 아이고,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라셔서 나도 혹시 맞아요. 위반하진 않았을까? 저희 확인해야 되는 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물론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없으면은 그냥 네. 회사 측에서는 오케이 받아줄게 그냥 이런 식으로 네. 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부위에 대해서는 부담보로 갖고 가면 다행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인데 일단 첫째적으로 알릴 의무 사항을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알릴 의무 사항이라는 건
거의 다 모든 손해보험사든 생명보험사든 표준 건강체로 의하면은 뭐 18가지에서 16가지 정도 그 정도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체크 사항을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가 가장 중요해요. 오. 한번 보시면은 예.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진 같은 경우를 받은 의료 사실이 있는지, 또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이나 뭐 건강 그리고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 같은 거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수술, 입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최근 5년까지를 꼭 고지해서 중요하게 사실을 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만 좀 체크를 자세하게 조금이라도 생각을 더듬어서 하셨더라고 하면은 거의 웬만한 거는 보험 계약이 강제 해지될 이유는 없어요. 여기서 1번부터 5번, 예. 물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키나 몸무게는 물어보는 이유는 BMI 지수가 높은지 낮은지 아.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머지는 뭐 근무처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바뀌면은 그 사실을 예. 회사 측에 전화해서 주소라든가 그런 거 얼마든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혹시 중간에 뭐 직업이 바뀌거나 그런 것도 고지를 이게 해야 돼요? 좀 중요해요. 그래요?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하고 가장 예. 다른 점이, 생명보험사는 솔직히 처음 직업 그대로 뭐 고지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네.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같은 경우, 특히 운전자나 아니면은 상해 쪽 그런 데는 직업에 따라서 급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위험률이. 나는 처음에 사무직이었는데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장에 가서 이러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공사 쪽에 일을 해야 된다 하면은 상해 급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 부분도 달라지고요. 그걸 많이 고지를 안 했으면은 예. 그것도 추징금이라든가 그런 게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꼭 고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보시고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네. 양희님께서 아니 그럼 직업군이 바뀌어도 고지를 해야 되냐라고 예, 맞습니다. 여쭤봐주셨는데 당연히 고지를 꼭 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되고 예. 또 알리려면 또 어떤 게 있어요? 알리노모에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게 다고요. 예. 아, 끝났어요, 예, 이제. 16가지가 다인데 예. 이렇게 되면은 알리노모를 이렇게 다 걸리면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그러게요. 어디서 가입을 해야 되냐? 물론 지금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유병자 플랜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서 유병자 플랜의 또 알리노모 사항은 또 당연히 달라요. 일단은 유병자 보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325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이나 추가 검사, 그런 의사 소견이 없고,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이나 또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 고지를 할 게 있는지 없는지, 딱 이렇게 3가지만 보거든요. 간단하네요. 어떻게 예, 보면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유병자의 알릴 의무 사항은 아까 제가 일반 표준 건강체 알릴 의무 사항은 예. 18가지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딱 3가지예요. 정말 보시는 것 간편하게 같아요. 어떻게 예. 보면 유병자분들께 보험 가입할 때 부담이 굉장히 좀 맞아요.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보험료는 일반 표준체보다 조금은 올라가지만은 네. 하지만 이제는 유병자 보험이 꼭 325가 아니더라도 335나 뭐 2가지의 질문만 해당되는 거, 웡큐라든가 예. 이러한 유병자 플랜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325에 나는 해당이 되더라 하더라도 가입 경로는 굉장히 많으니까 한 번씩 또 체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병자 분들께서 가장 어쩌면 더 고지 의무를 신경을 쓰실 것 그렇죠. 같아서 이것도 맞아요.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그 고객 같은 경우는 강제해지를 당해서 그래도 보험 가입은 했어야 되기에 좀 유병자하고 이제 유병자가 아닌 암보험을 좀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뭐 기존 증권은 보실 필요도 없고 표준체니까는 리모델링 플랜을 제가 좀 적용해 봤는데, 일단은 손해보험사에 지금은 유병자 무해지 10%형 그리고 표준 환급료 50%형 이런 식으로 있는데, 무해지라는 말은 어찌됐든 납입 기간에 대해서 해지 환급금이 없지만은 예. 그 다음 이후로 해지 환급금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10%형, 그러니까 해지 환급금이 10% 미만 정도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병자니까 이제는 유병자 있고 이 당뇨라는 질병도 끝까지 가져가야 되고, 좀 더 심해지면은 또 이제 인슐린이나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깰 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난 해지환급금은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리고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꾸준하게 갖고 갈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거에 니들하고 플랜을 짜봤는데, 일반적으로 기준만 잡아놓은 거지 여기서 좀 더 추가하거나 뺄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일간 사회 사망을 최좀 서로해서 2천만 원에다가 뇌나 심장 쪽 거기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씩 넣고요. 여기에 대한 수술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를 넣어서 이러한 플랜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암 진단금이 없잖아요. 암 진단금은 유병자보다는 일반 플랜으로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만 유병력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데는 유병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손해보험장에 무해지 환급형 마찬가지로 10%형도 있고 50%형도 있고 표준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암만 무서류 무심사로 고지는 하고 무서류 무심사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꼭 암 같은 경우는 일반 유병자로 가서 보험료를 좀 더 비싸게 내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표준체로 이렇게 암보험만 따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두 개로 나눠 가시는 게 이렇게 손해보험사 측에서 암보험 같은 경우는 표준형으로 나눠 가시면은 기존 거하고 합쳐서 만약에 유병자 보험 플랜을 전부 다 짰으면은 한 17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은 제가 드린 플랜은 한 2만 원 정도에서 3만 원 정도는 좀 더 줄여서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랜은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지 의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맞아요.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네. 고지 의무를 못 하신 분들이나 이제 가입을 하시려는 뭐 유병자분들을 위해서 최종 정리 의견 부탁드릴까요? 일단 뭐 예전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보험 가입이 예전에 했는데 그 예전이란 말은 5년 전 가입, 뭐 7년 전 가입. 일단 5년이 지난 전 가입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셔야 돼요. 가셔도 네. 만약에라도 심사를 통해서 이러한 병력이 있다 한들 보험회사 측에서 강제 해지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고 그 플랜이 괜찮다고 하면은 가져가셔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추가 가입 시에 꼭 고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입을 하시는 방향을 추천을 드릴게요.